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간밤에 이 무역 합의 1차 서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과 함께 2차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오늘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엘레바의 알렉스 킴이 이 리보세라닙의 파이프라인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허가 지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어제 저녁 HLB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지연이라는 것은 당초 지난해 말 목표로 하였던 것이 올해로 미뤄졌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도 영향 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통신 장비 섹터에서 찾아봤고요. 솔리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유무선, 통신 장비, 그중에서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유선, 전송 장비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4분기, 2019년 4분기 실적이 특별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4분기는 매출액 878억 원, 전년 대비 59%, 전 분기 대비 63% 증가된 매출이고요. 연결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강력한 인빌딩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내 통신 3사가 인빌딩 투자 본격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인빌딩 투자라면 빌딩 안에 통신 장비 기기에 투자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소유를 받는다라는 관점이고요. 또한 국내 중계기 투자의 증가, 일본 수출 확대, 유럽 지역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통신 장비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지만 올해에는 또 변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교가 8,000원, 손절라인 5,1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2일에 주셨던 제이중 코스메틱은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컬은 1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26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GRT는 13.85%, CMG 제약은 1.2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PSK는 13.64%, 알루코는 0.94%, 그리고 12월 12일에 주셨던 에이스테크는 30.69%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9일에 쉬었던 웰크로는 5.03%, 뉴프렉스는 7.21%, 아진산업은 1.15%, 덕양산업은 4.5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우정바이오는 6.69%의 수익률, AD칩스는 12.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AP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6.8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3위각기 19.14%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3위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주 만에 수익률이 벌써 20%에 가까운데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2위에는 큐캐피털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0% 가깝게 가져가고 1위에 올라온 종목 에이스테크는 수익률 30% 넘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나무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10.55%, 그리고 4위에는 유니슨 올라와 있는데요. 11.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플리토 올라와 있는데요. 12.29%의 수익률, 2위에는 AD칩스 1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머큐리 올라와 있습니다. 1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홍성민 팀장의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7%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7% 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6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대창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올라온 종목과 같은 종목이죠. 하루 더 일찍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5위와 4위에는 나란히 차동환 차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5위에는 큐캐피털 올라와 있습니다. 29.9%, 4위에는 에이스테크 3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창호 부장의 덕우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3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달이 지났는데 수익률이 9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9%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팩으로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이제 회사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필러 시장 진출로 인해서 이제 추천드렸던 사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좀 과대 낙폭으로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이제 순환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이준 코스메틱도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2018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추세 하락적인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추세 하락을 한 차례 보였고 또 한 차례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과대 하락할 구간도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과대 낙폭으로 했을 때 네.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홀딩을 유지하시면 좋겠고, 네. 물론 이제 재무제표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지난해였죠. 이제 적자를 보이긴 했었지만, 지난해 이제 1년에 이제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홀딩 관점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까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지금 정고점 부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눌림을 줬을 때 이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11월 7일에 이 머큐리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3%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G 이제 관련주로 이제 노리고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이제 통신 장비 쪽에 속해 있고 이제 후에 이제 AI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전일자 이제 뭐 이제 여당이랑 야당이 이제 총선 관련해서 이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총선 1호 공약으로 이제 무료 와이파이 이제 확대를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전일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이제 무려 이제 거의 3,500% 이상 증가하면서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머리큐리 같은 경우는 이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이제 AP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이제 65%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약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로 이제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KT나 LG 뭐 이제 SK 쪽에도 이제 모두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될 시에 이제 관련된 수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12,000원 정도로 이제 잡아놨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전일자에 거의 이제 목표가 근처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12,000원 정도의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차 목표가로 이제 한 12,800원 정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일자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이제 상승 서막의 이제 신호를 보여주고 일단은 공약 자체가 이제 총선 공약인 것만큼 일단은 뭐 총선 날짜인 뭐 4월달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상승 파동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까지는 홀딩 해주시고 1차 목표가에서 이제 절반 매도, 나머지 2차 목표가는 이제 12,8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금일 이제 그 미중 간에 이제 1차 무역 이제 서명을 이제 하였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였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에서 2,250포인트의 그런 상승 돌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신기하게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9포인트를 찍고 이제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제 그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호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멸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번 주와 이번 주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의 차익성 매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이제 양매도성의 그런 이제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하락 추세가 아직 지금 올해 1월에 이제 조금 그런 하락 추세가 좀 끝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하락 추세가 거의 이제 올해 1월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이제 이게 끝나는 이제 방향성을 주는 그런 기로에 이제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월 달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오늘 역시 또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이 아마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좀 기존에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셨다가 오후에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인 관점, 이제 중기적인 관점,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1단계가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에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제 다른 이제 호재를 찾는다,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관망세 혹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커질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2월 달에 이제 2단계 합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난해한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제 나갔던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 정권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이제 심하게 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 뭐 이런 증시 쪽으로 조금 이제 몰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시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고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언제부터일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일단 코스피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대부분 이제 코스피 쪽에 몰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증시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인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5거래일 만에 소폭 밀리면서 22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강보합권 679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간밤에 이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협상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양국의 합의 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이 됐던 데다가 향후 2단계 협상에 대한 우려도 작용되면서 시장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출발합니다. 어제 6만 원 선 깨지면서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장중에는 5만 9천 원 선 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0.5%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밀립니다. 0.6% 하락했는데요. 어제 10만 원 선 깨지고 9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9만 8천 원도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9만 7,6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네이버도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재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4만 2,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톱1,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상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는 2% 넘는 반등세 보입니다. 11만 7,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0.2% 약보합권에 출발합니다. 오늘 7위권까지 진입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0.4%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32만 7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약보합권입니다. 9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7만 6천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은 현재 0.6% 하락세 나오면서 14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보합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2230선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679선 어제 종가와 다름없이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3% 넘는 급락세 나옵니다. 4% 가깝게 빠지는데요. 10만 9,3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현재는 4%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8% 하락세 나오면서 5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CJENM 0.5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8,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0.05%의 약보합권 19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 8만 6,9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HLB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HLB 파워 그리고 HLB 생명과학까지 모두 3%대 급락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오늘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57,300원대. 메디톡스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요. 1% 넘게 빠집니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지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8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위권에 다시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0.34%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173,400원대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원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CIS입니다. 동사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코터와 칼린다이며 주요 고객사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두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동사는 디스플레이와 세라믹 코팅 장비에 주력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2차 전지 제조 설비 개발 연구에 집중하면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는 업체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극판 제조 장비의 경우 대부분 일본의 전량 수입을 하여 사용해 왔었는데요. 동사의 2차 전지 급판 제조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과의 아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동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기 및 전기차 섹터 이슈 때마다 동사는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유럽 지역에서 배기가스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 지역에서의 전기차 흐름을 주도하는 업체는 폭스바겐과 노스볼트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스웨덴의 벤처기업인 노스볼트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부터 노스볼트와 장비를 공급했으며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15일 14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진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LG화학을 비롯 국내외 2차 전지셀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 또한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동사에게 수혜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2017년 중국 사드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적자폭 확대된 배경으로는 신규 공장 설립과 인력 충원, 연구 개발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은 429억, 영업이익은 120억 적자였지만 지난해인 2019년에는 매출은 3분기까지 668억이 확인되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발표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3,445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8월 최저점 1,975원까지 하락하며 최고점 대비 약 42%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5개월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최근에서야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2018년 동사의 실적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300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흑자 전환 및 매출 증가로 현재 주가인 2,600원 부근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 시장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의 수주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 등을 통해 올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어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6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동사는 1886년 점포 개설 및 건육 판매를 시작으로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식 살라미 제조 업체입니다. 4대 계승자이며 현 대표이사인 왕현도 대표이사가 2014년에 취임하였으며 2016년 중국식 즉석 살라미 판매가 개시되면서 2018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중국식 살라미는 고기를 염장해 건조한 소시지로 중국 내 동종업계 대비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과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이유는 동사는 중국 내 최장수 육가공 업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파트너십으로
주요 도시 지역 위주의 판매망 확대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간 17,500톤에서 21,750톤까지 캐파 확대가 예정에 있는데요. 전체 캐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0%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올해 캐파 확대도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육가공 기업 최초로 전통 소시지 맛을 내는 즉석 살라미를 2016년 개발을 하였습니다. 즉석 살라미 출시로 중국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즉석 살라미는 기존 전통 살라미 대비 약 2배 정도 높은 판매 단가로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 확대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까지 매출의 82.5%가 대리상 채널로부터 창출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단일 채널 위전도 및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마트 및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각 도시 대리상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선전, 광저우, 상하이, 청두, 충칭 등을 중심으로 현재 5개 수준인 이 직영점을 2020년까지 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최고점 3,350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8월 1,310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약 62%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400원에서 1,900원까지 5개월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고려를 한다면 현재 동사를 포함 일부 중국 관련 주식들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3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실상 방안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되어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100원,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85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이제 EXT입니다. 이제 EX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목이나 건축, 그리고 이제 파일 공사 및 관련 기술 자문과 이제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토공 사업, 그리고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EXT의 사업부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제조, 그리고 이제 기술 용역과 이제 뭐 건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제조 기술 용역 부문의 이제 핵심이 이제 EXT 파일이라면 이 건설 부문을 대표하는 기술은 이제 이 PF 공법과 이 SAP 공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법이 이제 EXT의 이제 핵심 기술로서 이제 뭐 매출 성장이나 이제 뭐 회사의 성장에 크게 뭐 이제 이바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PF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파트 뭐 지하 주차장,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이제 공장, 그리고 이제 철도 역사 등 이 중저층 이제 구조물의 이제 기초에 최적화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의 토질과 성분을 이제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지분을 계량하고 이제 PF 공법을 적용하면 이제 이 땅의 파일을 이제 삽입하지 않고도 건물에 이제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AP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류를 부착한 이제 고강도 강관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면서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제 뭐 기초 보강,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 그리고 이제 철도 시설 구축 등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이제 공법입니다. 이 SAP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협소한 이제 공간에서도 이제 시공이 가능하고 이 지축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EXT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작년에 이제 뭐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뭐 PF와 SAP 모두 이제 2017년보다 이제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이제 역대급 이제 실적 달성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SAP 공법 자체가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이제 실적 성장
시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제 지금 이제 뭐 북미 간에 이제 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일단 뭐 올해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이제 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조를 보일 시에는 이 건설주 및 토목주에 관련된 수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해당 이슈나 이제 앞으로의 재료는 뭐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이 전부 다 이제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1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타 바이오 매드입니다. 이 메타 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부문으로 이제 뭐 치과용 제로 및 기구 그리고 이제 봉합사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부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봉합사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체내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는 제품으로 연 4% 이상의 성장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이제 통신 장비 부문에서는 이제 뭐 디지털 도어룩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대략 치과 재료 47%, 봉합사 29%, 통신 장비 17%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주름 개선용 화이트 이제 POD를 지난해 이제 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하였고 이제 올해는 세계 각국에 이제 인허가를 이제 등록해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동시에 수출을 이제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이돌핀이라고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광섬유 조명 그리고 이제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이제 워킹 채널 등을 이제 카테터에 이제 일체화된 제품인데 이 아이돌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유럽에 이제 공동체 마크 인증도 완료해서 이제 뭐 수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 쪽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도 이제 인허가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내에 이제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판매 허가를 또 이제 준비하면서 이 아이도핀 자체가 인체의 모든 장기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쪽으로 이제 의료기기 업체로의 이제 사업 영역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치아 충전재 GP가 세계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매출 구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개인이 최근에 다 이제 보유 물량을 이제 정리를 한 모습이고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3,100원, 손절가 2,5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HLB입니다. 어제부터 리보세라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3% 넘게 급락하면서 10만 6천 원대까지 저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양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위약품 전문 회사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말들이 많은 게 JP모건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리보세라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을 뭐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시간외로 이제 하한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대응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 일단은 뭐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사실상 이제 수급입니다. 일단은 뭐 수급표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억인데 잠시만요. 수급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급표를 보게 되면 12월 26일 날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이제 한 540억 정도가 이제 수급이 유입된 날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차트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2월
20날이 이제 요날이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금일 이제 뭐 개파락을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이런 대외적인 이런 뭐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파락이 나왔을 때, 금일 말고 다음에도 좀 개파락이 나왔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만약에 금일 이제 지금 이제 106,100원이 이제 시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106,000원 부근에 다시 이 해당 주식이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손절가를 한번 계획을 해 두시고 수급과 시가 이제 개파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화 PNC인데요.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기대감 나오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4,1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현재 좀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김재석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모레모에 대한 이제 꾸준한 이제 매출 성장, 그리고 이제 뭐 세화 PNC 자체가 이제 뭐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뭐 매출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이제 성장세는 이제 계속 될 거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화장품 섹터가 이제 먼저 움직일 거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결국 이제 기보유자 분들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1월 13일에 어느 정도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제 약간의 윗꼬리가 달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패턴 자체가 이제 영망치형 패턴인데 3일 안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영망치형 패턴으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이제 16%까지 이제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 다리면서 이제 음봉 전환된 모습인데,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숨 고르기 이제 형태로 봐야겠고요. 일단은 이제 최소 목표가를 한 4,5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자체가 이제 뭐 시진핑이 이제 한국에 이제 방문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문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화장품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세화 PNC 자체가 아직 뭐 이제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무서워할 구간은 아니다. 때문에 이제 뭐 4,500원까지는 최소 이제 강력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가에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도이치모터스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그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주가 바닥권에서 팔피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이치오토월드가 도이치모터스의 전반적인 구조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분양이나 준공 완료 이후에 이익 감소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오토월드의 준공이 끝나는 함의가 상당히 뭐 일회성 이익 반영 여부에 그치지 않고요, 안정적인 캡티브 매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중고차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파이낸셜 업무를 도이치 파이낸셜이 담당할 예정인데요. 중고차의 채권의 특성상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 내에서 정비나 성능 검사 같은 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수익 실현 때문에 결국 이제 AS 부분의 매출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고려한다면
오토월드에서 발생할 AS 관련 매출도 충분히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포르쉐 판매를 위해서 도이치 아우토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고요. BMW 신차 및 고가 모델 판매에 따른 수익성 증가, 그리고 신차 모델 관련된 라인업이 상당히 또 다양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BMW 신차 효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근의 눌림 그리고 저점에서 계속 기었던 모습들은 상당히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보고요. 전일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부터 7,9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눌림목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2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작의 저점입니다. 9시 10분경에 2226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6포인트 올려내면서 3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900원 가까이 팝니다. 이 매도폭이 좀 큰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69억원가량 매도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900억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 파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1%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9,7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97,000원대까지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1% 개파락 출발했는데 현재 강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98,000원대 회복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여전히 19만 원대 지켜내면서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43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섹터가 크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4% 강세 나오고 있고 쌍용차도 3% 강세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GV80 출시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힘 받으면서 오늘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6% 상승을 나오면서 2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8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빠집니다. LG화학은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LG생활건강도 0.7% 빠지면서 141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7% 힘 받습니다. 68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70포인트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약 25분 만에 현재 14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68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해줍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도 50억 원 가까이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하락 나왔던 종목들은 하락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 넘게 급락하기도 하면서 10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현재는 11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장 초반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약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두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강합니다. 0.58%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86,900원대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에는 87,000원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KMW가 0.7% 상승을 나오고 있고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장초반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요. 현재 1% 넘는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34만 7,400원대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8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2만 1,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SK머트리얼즈 오늘 10위권까지 진입되면서 여전히 지켜냅니다. 0.86% 상승하면서 17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은 이 원달러 환율 2원 가깝게 오르면서 1,15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체기의 낙하체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왠지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웃음으로 대체할까요? 아니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좀 상승세가 또 나오긴 했어요. 좀 계속해서 사상 좀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나왔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좀 계셨고,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드디어 1단계 이 합의에 대해서 사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어때요? 잡아주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좀 이끌어냈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1단계가 끝나고 나서 2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2단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2단계가 마무리가 확실히 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 즉시 제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근데 반대편에서 중국 쪽에서는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실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2단계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또 한 번 정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1단계하고 2단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2단계 같은 경우는 고도의 이 기술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뭐 기초적인 농산물 쪽에서의 또 포커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 산업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쪽에서 또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화웨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제재를 하겠다. 즉 IT 쪽, 이 통신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1단계에 대해서는 뭐 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겠지만은, 바로 또 이어져서 2단계가 진행이 된다, 협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두 국가의 있어야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19% 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잘 갔어요. 보시면은 0.51%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꼬리를 다는 이유가 바로 2단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스닥이든 다우든 S&P 500이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숨고르기가 없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좀 되게 되면은 어떤 악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가 자체가 어때요?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의 5% 오른 거하고 높은 가격에서 5%의 흔들림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의 그런 악재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악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항상 좀 긴장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오늘 지금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0.57%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도 어디 쪽이 좀 많이 올라오는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영주가 0.81%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소형주가 0.51, 그 다음에 대형주가 0.39% 상승을 하면서 중소형주가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종목이 808개, 그다음에 보합이 151, 그다음에 하락이 359개가 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코스닥 쪽에서 매매하기에는 어렵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를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자, 소형주가 0.34%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좀 거래소 쪽 특히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358개가 지금 상승 종목이 나오고, 하락 종목 419개. 그래도 소형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렵진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제 어떤 경향이 있으시냐면, 뭐 전일이나 이전에 이 종목이 좀 강세를 좀 보였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따라가셔서 내동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어떤 섹터가, 그리고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올라가고 또 잠깐 또 죽었다가 또 잠깐 올라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어제하고 또 다르게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일단은 뭐 일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어제 그 상위권에 있는 종목하고 오늘하고 또 바뀌는 그런 부분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동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는 손실을 좀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좀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일정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핀테크 정책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정부 쪽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때요? 시장을 좀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쪽에서도 기업체들에게 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많은 또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유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강원 쪽에서의 그 DLF죠, 파생 결합 펀드에 대한 이 제재 심의위원회가 좀 개최가 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은행하고 그 다음에 KB 하나은행이 좀 제재를 좀 위해서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좀 개최가 좀 되는데, 좀 사태가 조금 이게 좀 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잘 되면은 뭐 시장에서의 뭐 어때요? 부각이 좀 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안 그런다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우리은행이라든가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좀 되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주가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미국 쪽에서 이제 12월 소매 판매가 좀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소매 경기의 그 대표적인 이제 지표로서 미국의 소비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대해서 이거를 지표가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표 좀 발표되는 거 체크를 하셔야겠다.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미국 쪽에서 어때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워낙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워낙 좁기 때문에 이게 몇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그 부분을 조금 미치지 못하는 예상 수치보다도 하향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 또한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좀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좀 잘 가더라고요. 예, 뭐 상위 종목들 좀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메가MD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주로서 이제 교육주로서 이제 좀 테마를 보이는 부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까무 ENC라든가 그다음에 남섬 알루미늄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정치는 정치이고, 또 중간에 급격하게 이 정치 개편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주 초쯤에 좀 귀국할 거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귀국한다는 계획이 잡히게 되면은 공항 쪽에 많은 기자들이 좀 몰리게 될 거고,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이야기를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또 한 번 정도 정치 테마주들이 또 요동을 좀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일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한 달 전 또는 일주일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그걸 대응을 좀 하시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라든가 뭐 수소차, 뭐 전기차 이쪽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죠. 작년 말 또는 저기네요. 제가 29년이네. 18년 말이라든가 19년 초에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장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눌림을 좀 잘 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 잘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보안주 쪽 계속해서 보자는 말씀 드리면 4차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5G가 형성이 돼야 돼. 이 5G가 다 깔려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먼저 자율주행 등 부분. KT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5G 통해서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R에다가 VR 쪽으로 좀 가는 부분도 또 연관이 되겠죠.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 쪽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규제를 푸는 쪽, 어느 정도 풀어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헬스 쪽 가는 부분에서 어디가 또 도입이 접목이 되냐? 바로 AR하고 VR이죠. 이 게임에서만 된 게 아니라 의료 쪽으로도 되면서 현실이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보완주들이죠. 뭐 모바일 쪽이라든가 뭐 PC 쪽이라든가 이런 쪽, 네,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 관련된 보완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좀 미국 쪽에서는 실적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으로 먼저 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냐, 앞으로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증권사 쪽에서 연초다 보니까 엄청난 그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요, 그런 종목들은 따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가 두고 좀 대응을 하시면서 그 종목이 발표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지금은 빛을 보지 않고 계속 바닥에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낚아채 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에도 좀 이 종목을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그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도 깨지 않고 딱 들어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형 솔레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 장품,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출 금형이죠. 자동차 차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제품의 본체와 부품들을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도체 검사용인 IC 소켓 부품도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핸드폰 부품이죠. 휴대폰 부품에 이제 카메라용 렌즈 등이 이제 제조를 좀 하고 있다. 나노 광학 부품도 제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입니다. 2016년 2월에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개성공단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그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미 앞서서 남북이 좀 먼저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및 감사로 있는 이석현 씨가 이낙연 총리하고 이시 종친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진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게요. 그다음 키코 피에로스의 손해배상 금액이 66억 정도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애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는 1,2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카톡방에 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사도 좀 올려드렸고, 네. 또 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올려드리고, 또 이따가 또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또 종목도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받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카톡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측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